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이 당권 주자들과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반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득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특검이란 제도가 여러 가지 무리하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총선에 참패한 시점에서 저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안면을 넘어서 전륜이나 이런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합리적으로 저기고 실용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할 거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죠. 네, 이 문제는 친소관계에서 자유로운 박성미 전 최고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혜병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도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도 혼자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수사 외야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야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법인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일단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을 공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심판이 어떻게 뭐 선수를 고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안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아예 좀 독립적인 제3의 주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원팀이라는 말 또는 뭐 함께 가겠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뭐 동행한다, 함께 간다, 뭐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뭐 지원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강경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합리적으로 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지금의 관계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말로는 대통령께서 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결별을 예정하고 있고 이미 결심을 했고 그 상태로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희석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 던진 자체 특검.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기분 나쁜 분위기가 좀 역력하단 말입니다. 이른바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 이게 좀 표면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유쾌한 반응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특검이 현실화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죠.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원 그리고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이러한 우려가 없을 만큼 뭔가 공감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고 지금 뭐 당정 관계 관련해서 특별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뭐 파열음이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분명히 방금 전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다. 저희가 결국은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당이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27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뭔가 불협화음을 가지고서 남은 3년을 끌고 갈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한 기반에서 생각을 한다면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무슨 결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틀 안에서 보더라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단어 선택을 가지고 합리적인 관계를 끌고 갔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비합리적이냐?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죠. 네. 더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선택을 받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당신과 민심에 따른 그런 결정을 정부 여당이 합쳐서 하겠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 어떤 입장일까요? 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추진 주장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검 추진 시기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습니다.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던져본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씨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한동훈 전 위원장 진정성이 의심된다. 자, 구차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동의해라. 이런 입장인데, 자, 반면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받는 거 어떠냐? 괜찮다. 이런 의견을 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을 여당에서 받아서 여당의 당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협상이 시작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아직 치러지지 않았고 선거 과정 중에 지금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명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협상의 카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최혜병의 1주기가 다가오고 그 전에 무언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정치적 소명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곧 끝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7월 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록 보존 기한들을 고려해봤을 때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지체할 수 없고 빨리 특검을 꾸려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진상 규명의 실체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면 꼭 이제 본인의 안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도 열어놓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양만의 논소리는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을 네. 놓고서 당의 사파전 구도가 1대3으로 갈라졌습니다. 네네. 한동훈 대 비한동훈이 됐잖아요. 네. 이슈 선점에 성공했는데 자, 이대로 당대표 선거 구도가 흘러가게 될까요? 이 이슈를 넘어설 만한 이슈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자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씩의 온도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도 1대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혜병 특검법안 같은 이런 그 파괴력이 있을지 계속 이 국면을 바꿔낼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특검법안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이 1대3 구도의 어떤 지형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는 본인이 당선이 되고 8월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같이 협상해 볼 만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 있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왜냐하면 본회의 단계에서 바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통과되는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서 국회로 다시 오면 이걸 7월에 서둘러 다시 의결하지 않고 네. 8월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상수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합리적 대안이 없이 8표 이탈표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같이 원래 특검에 찬성했던 분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 안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냥 찬성표 찍지 말고 기다려서 8월에 다시 논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상황이 8월에 가면 다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그런 바뀐 상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말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